안녕하세요. 윤리 알려주는 여자 김혜영 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원칙을 지키지 않는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기억나세요? 바로 관행, 무지, 무시, 그리고 외압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상황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즉, 평범한 우리들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나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나약한 존재일까요? 우리 스스로는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는 걸까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좋은 어른 되기 프로젝트 생활 밀착형 윤리 수업의 주제는 바로 원칙을 지키는 4가지 솔루션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원칙을 지키지 않는 4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관행이었죠. 네, 관행에 따른 비윤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전에 배운 윤리 민감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윤리 민감성은 윤리 회복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윤리 민감성을 높이는 방법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 정말 괜찮은 거 맞아?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는 이 조직, 이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변화한 문화와 성숙해진 의식 수준에서도 무리 없이 수용될 수 있을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단계는 관행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해관계자, 스파이스들의 상황을 공감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윤리민감성 높이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 자각한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행동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의심이 좀 들진 않으시나요? 합리적인 의심이세요. 윤리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이 실제 기능하기 위해선 조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관행이라는 허울 좋은 관성에서 벗어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시스템이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무지였습니다. 말 그대로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당신은 10층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베란다 난간에 아주 작은 화분 몇 개를 키우고 있죠. 하루는 화분에 물을 주고 청소를 하다가 실수로 화분을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행인이 맞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당신은 실수였으며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요. 화분이 떨어져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해칠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자, 그렇다면 당신은 이 사고에 책임이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의도하지 않았으니 면책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실수라고 그 사건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 곳곳에 존재하는 원칙들에 대해 평상시 관심을 갖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회사, 소속된 공동체의 사소한 원칙 그리고 규칙들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되냐면요. 이는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원치 않는, 의도하지 않는 가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지금 소속된 공동체의 매뉴얼을 열어서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일상 주변의 원칙을 알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보호하기 위한 그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무시였어요. 앞서 살펴본 무지의 해결 방법은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시의 해결 방법은 그다지 간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키지 않겠다는 자신의 의지적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시의 해결 방안은 통제와 감시입니다. 억지로 시키고 잘하는지 감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의 맹점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에 있어요. 저는 학창시절에 엄마 몰래 만화가게에 가다가 엄마한테 걸리면 엄청 혼났거든요. 그러면 엄마는 한 번만 더 가봐. 혼낼 줄 알아. 오늘부터 학교 끝나고 바로 집으로 와. 이렇게 엄포를 놓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시로 감시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포기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저는 보충 수업을 한다. 친구 생일이다. 뭐 이런 갖가지 핑계를 만들어서 기어이 만화가게에 가곤 했습니다. 이런 행동의 이유는 바로 자발성과 동기부여의 결여 때문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사피엔스로 유명한 유발 하라리 교수가 코로나19와 민주주의의 상관성에 관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씻게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화장실 앞에 경찰이나 감시 카메라를 세워두고 손을 씻지 않으면 벌을 주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이다. 좋은 교육을 통해 바이러스에 대해서, 감염 경로에 대해서 손을 씻으면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배경 지식이 있고 그것을 믿는 국민이 있을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무시를 해결하기 위해선 통제와 감시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 알매 프로세스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부분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외압이었습니다. 사실 외압이라고 말하니까 권력형 비리나 뭐 카르텔 같은 듣기만 해도 좀 무시무시한, 그래서 나와는 좀 상관없을 것 같은 말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는 뭐 외압을 받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꼭 알아야 하나 싶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당신에게 지금 막 돌이 지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이유도 없이 새벽에 열이 40도 가까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집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막 달려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밤의 응급실은 다른 외상 환자들로 만원이에요. 아이는 계속 울고 당신은 혹시 큰 병이 아닐까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그때 그 병원 소아과 전문의가 대학 동창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밤늦게 전화해서 당신의 사정을 얘기하고 잠시 후 당신의 아이는 다른 환자들보다 우선적으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속으로 내심 안심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역시 병원, 경찰, 법조계 쪽에는 아는 사람 하나쯤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어. 뭐 이렇게 말이죠. 정말 그런가요? 이제 응급실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간호사와 의사들은 밀려드는 응급환자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때 담당 과장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지금 아는 사람의 아이가 있는데 먼저 좀 봐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만약 그가 당신의 인사권을 가진 상사라면요. 이렇듯 외압은 그리 멀리 있지도, 그리고 그다지 강압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관행적으로 용인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 더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거예요. 그러나 지시자가 있다고 해서, 내가 원치 않았다고 해서 그 실행자가 나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외압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개인적 측면과 조직적 측면입니다. 일단 조직적 측면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투명적 네트워크를 통한 신뢰 기반 광장에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비윤리적인 의사결정으로 경영 악화를 몇 년째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죠. 내부의 입단속만 잘하면 문제되지 않는다고요? 내부 고발자의 소통 창구는 더디기는 하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들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사회적 문화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직은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하게 생존하기 위해선 반드시 윤리적이어야 하며 투명해야 된다는 이 단순한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는 몇 번의 교육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반드시 강력한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선택을 하는 개인들이 용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 측면으로는 거절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나 과장님 모두 위험해집니다. 저는 이 회사에 오래 다니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주변인들의 반응이에요. 주변인들은 곤란한 상황에 처한 동료를 지지해줘야만 합니다. 안쓰러운 마음이 있긴 하지만 내 일이 아니니까 그런 마음으로 침묵해버린다면 그건 미래의 나를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요, 비윤리적인 문화가 지배하는 조직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될 확률이 늘 강도 높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원칙을 지키지 않는 4가지 이유별 솔루션을 알아봤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지금 누군가가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다면, 동료가 비윤리적인 행위를 강요받고 있다면 그 일은 그들의 일만이 아닙니다. 저도 그리고 당신도 그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윤리 민감성을 높이고 일상을 스마트하게 바라보자고요. 우리의 사소하지만 반듯한 선택이 이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영상이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한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나요? 행복한 우리의 일상을 위한 생활 밀착형 윤리 수업.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도움을 드리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